안녕하세요. 건강과 밥상입니다. 혹시 마트에서 올리브유를 집어들었다가 비싸서 다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시죠? 또는 사놓고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유가 왜 시니어 건강에 특별히 좋은지,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의학적 면책 30초.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해당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파트 1. 왜 시니어에게 특별히 중요한가?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쉬우며 염증 반응도 쉽게 일어나죠.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방 회복이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식용유 소비가 급격히 늘었어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주로 써왔죠. 이런 기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올리브유는 다릅니다.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산이 주성분이라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평소 쓰던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기름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참기름이 오장을 보하고 혈맥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올리브유를 액체 황금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유를 위대한 치료제라고 했죠. 동서양 모두 좋은 기름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 위험 신호 6가지. 올리브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신호 첫 번째,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면 주의하세요. 올리브유를 처음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기가 소화되지 않아서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양을 줄이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세요. 신호 두 번째, 설사가 자주 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적당량은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죠. 하루 두세 숟가락 이상 드시고 설사가 계속된다면 양을 줄여보세요. 신호 세 번째,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올리브유를 드신 후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즉시 드시는 것을 멈추고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세요. 신호 네 번째, 가슴이 쓰리거나 역류 증상이 심해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올리브유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사 직전이나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 다섯 번째,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기름은 기름입니다. 한 숟가락에 약 120칼로리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신호 여섯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순서에서는 좋은 효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3. 효능 8가지. 올리브유의 건강 효능은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효능 첫 번째,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반 숟가락 이상 올리브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사망 위험이 19% 낮았습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9만 명을 28년간 추적한 결과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치매 사망 위험이 28% 낮았어요.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세 번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38% 감소했어요.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네 번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진다고 해요. 올리브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다섯 번째, 뼈 건강을 돕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의 골밀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골다공증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여섯 번째,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식품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25% 개선되었어요. 먹어서 예뻐지는 거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일곱 번째,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는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해서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효능 여덟 번째, 수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프레디메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4숟가락씩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0% 감소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인 셈이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섬 주민들의 식탁에는 항상 올리브유가 있어요. 아침에는 빵에 뿌려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샐러드와 요리에 듬뿍 넣어 먹죠. 연구자들은 이들이 하루 평균 4~5숟가락의 올리브유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물론 올리브유만으로 장수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4. 좋은 음식 7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로 건강 효능이 더 높아지죠. 좋은 음식. 음식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져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유를 듬뿍 넣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음식 두 번째, 시금치와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지용성이에요.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서 샐러드로 드시면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효과적이죠. 음식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저온에서 천천히 익혀서 마늘 오일을 만들어 두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음식 네 번째,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건강에 좋아요. 음식 다섯 번째, 통곡물 빵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빵에 올리브유를 찍어 먹는 게 일상입니다. 통곡물 빵에 식이섬유와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음식 6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올리브유에 구우면 오메가3와 오메가9을 함께 섭취되어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생선 비린내도 줄어들어 드시기 편해요. 음식 7번째,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올리브유에 볶으면 버섯의 비타민 D 흡수가 좋아집니다. 버섯 특유의 감칠맛도 살아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튀김 요리에 올리브유를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은 편이라 고온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 산화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변질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개봉 후 산소와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강해졌다면 버리셔야 해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올리브유와 버터를 함께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지방이라 함께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과해집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다른 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음식 궁합.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3가지입니다. 첫째, 올리브유와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를 높여줍니다. 둘째, 올리브유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올리브유와 통곡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피해야 할 조합 2가지입니다. 첫째, 올리브유와 고온 튀김은 산화를 일으켜 좋지 않습니다. 둘째, 올리브유와 다른 기름을 동시에 많이 쓰는 것은 칼로리 과잉을 부릅니다. 자,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인데요. 다음 순서에서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5. 운동법 4가지. 올리브유를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시니어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첫 번째, 식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쉬운 운동이에요. 식사 후 30분 뒤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 2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좋아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에서 천천히 걸으시고 계단은 피하세요. 운동 2번째,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5초 동안 버티세요. 양쪽 번갈아 10회씩 하루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 저녁 TV 보실 때 하시면 좋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등받이에 기대고 하세요. 운동 3번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에요. 의자나 벽을 잡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로 섰다가 내려오세요. 15회씩 3세트, 하루 2번 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이 온몸에 잘 퍼집니다. 어지러우신 분들은 반드시 뭔가를 잡고 하세요. 운동 4번째, 팔 돌리기입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어요. 양팔을 옆으로 쭉 펴고 작은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앞으로 20회, 뒤로 20회, 하루 2번 하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 유연성이 좋아지고 상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팔을 낮게 하고 작은 원만 그리세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6. 생활습관 7가지. 올리브유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생활습관도 함께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밤새 몸이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침 식사 때 올리브유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빵에 뿌려 드시거나 달걀 프라이를 올리브유로 하시거나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습관 2번째, 점심에는 나물 반찬에 올리브유를 한 방울 넣어보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써도 맛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점점 활용 범위를 넓혀가세요. 습관 3번째, 저녁 식사 전에 샐러드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서 식사 전에 먹으면 과식을 막아주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지중해식 식사법의 기본이죠. 습관 네 번째, 자기 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지만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되도록 추가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습관 다섯 번째, 조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볶음 요리할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쓰시면 됩니다. 단, 센 불로 오래 볶는 요리는 피하시고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세요. 습관 여섯 번째, 올리브유 보관 습관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가스레인지 옆처럼 뜨거운 곳에 두시면 빨리 상합니다. 습관 일곱 번째, 올리브유 섭취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무리 좋아도 많이 드시면 살이 찝니다. 하루 두세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량 습관을 들이시면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7. 실용 팁 5가지. 팁 첫 번째, 구입 가이드입니다. 좋은 올리브유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엑스트라 버진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 둘, 산도 0.8% 이하인 것을 고르세요.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합니다. 셋, 유리병이나 틴캔 용기를 고르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빛을 투과해서 산화가 빨라집니다. 넷, 수확 연도나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수확 후 1년 이내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이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피해야 할 것도 있어요. 너무 싼 제품은 혼합유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라이트 또는 퓨어 올리브유는 영양분이 적으니 되도록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세요. 팁 두 번째, 보관 비법입니다. 온도는 서늘한 실온 15도에서 25도가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면 굳어서 불편해요. 위치는 어두운 찬장 안이 좋습니다. 빛과 열을 피해야 합니다. 용기는 원래 용기 그대로 쓰시고 따로 덜어 쓰실 때는 어두운 색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기간은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 안 한 것도 1년 반 이내에 드세요. 상한 것 구별법은 쩐내가 나거나 페인트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텁텁하거나 쓰면 버리셔야 합니다. 팁 세 번째, 조리 꿀팁입니다. 영양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온 조리를 피하시고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요리가 끝난 후에 마무리로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하려면 레몬즙을 함께 뿌리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파스타, 샐러드, 수프 위에 마지막에 한 바퀴 뿌려주세요. 향이 살아납니다. 간단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늘 올리브유입니다. 약불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 슬라이스를 넣어 노릇해질 때까지 익히세요. 빵에 발라 먹거나 파스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올리브유 드레싱입니다. 올리브유 3숟가락, 레몬즙 1숟가락,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섞으면 끝입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팁 네 번째, 비용 절감입니다. 올리브유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대용량을 사서 소분해서 쓰시면 저렴해요. 단, 너무 큰 용량은 산화 우려가 있으니 3개월 안에 쓸 수 있는 양만 사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 때 사시면 더 저렴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공동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팁 다섯 번째, 주변 자원 활용입니다. 경로당에서 건강 요리 교실이 있으면 참여해 보세요. 올리브유 활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건소 영양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올리브유 섭취량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복지관 요리 강좌에서 지중해식 요리를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많으니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8. 주의사항.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온에서 튀김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발연점이 낮아서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4~5숟가락 이상 드시지 마세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셋째, 변질된 올리브유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소화가 어려우니 소량만 드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성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엄격히 지키셔야 합니다. 약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가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요.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가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변화를 관찰하시면서 드세요.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속이 불편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며칠 쉬었다가 소량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설사가 나면 양을 줄이시고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 9.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질문 첫 번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2~3숟가락, 약 20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질문 두 번째,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세요. 질문 세 번째, 올리브유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처음엔 비싸 보이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500ml 한 병으로 한두 달은 쓸 수 있어요. 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이나 대용량을 사시면 더 저렴합니다. 질문 네 번째, 그냥 먹기 귀찮지 않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밥에 한 숟가락 넣어 비벼 드시거나 나물에 뿌리시거나 된장국에 한 방울 넣어도 됩니다. 우리 음식에도 잘 어울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두 달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나 변비 개선은 1~2주 정도면 느끼실 수 있어요. 질문 여섯 번째, 들기름이나 참기름보다 좋은가요? 각각 장점이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올레산이, 들기름은 오메가3이 풍부해요. 여러 기름을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질문 일곱 번째, 볶음 요리에 써도 되나요? 중불 이하에서 짧게 볶는 요리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센 불로 오래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요리 마무리에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하나, 올리브유는 60세 이후 혈관 건강, 뇌 건강, 염증 감소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시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3개월 안에 드세요. 셋, 하루 2~3숟가락이 적당하고 토마토, 채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 고온 조리는 피하시고 요리 마무리에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담낭 질환이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나, 집에 있는 올리브유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상했으면 새로 사세요. 둘, 저녁 식사 때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하나, 마트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나 사오세요. 둘, 아침 식사 때 빵에 올리브유를 발라 드셔보세요. 셋, 나물 반찬 만드실 때 올리브유를 한번 써보세요. 이번 달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 하루 2숟가락 올리브유 섭취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둘, 가족들에게도 올리브유의 좋은 점을 알려주시고 함께 드세요. 가장 중요한 것. 올리브유는 지중해 사람들이 수천 년간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 중 하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숟가락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60세가 넘으셨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건강한 내일을 시작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